오늘은 그야말로 K방산의 폴란드 수출, 방산 협력, 이게 이제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때 그 주 의제가 될 텐데, 자, 어떤 것들이 주로 논의될 거로 예상되십니까? 네, 핵심 의제가 K2 전차로 K9 자주포거든요. 이게 지금 만약에 방산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수십조 원 규모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그 러시아를 위해서 북한이 지금 파병할 수 있다라는 그 의제도 폴란드와 한국의 정상회담에서 다루어질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폴란드가 바로 동유럽의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국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옆이죠? 그래서 그 두 의제가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의 러시아 파병 대응 방안도 주 의제가 아무래도 현안이니만큼 논의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다 폴란드 대통령의 방안은 이번이 두 번째고, 윤 대통령과의 만남은 이번이 세 번째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다 대통령이 2018년에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을 때 방한을 한 적이 있었고요. 또 작년 8월에 새만금에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열렸을 때 차기 개최국 정상의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내부 사정으로 오지 못했었죠. 폴란드 정치 상황 때문이었죠. 그렇습니다. 2027년에 잼버리가 폴란드에서 열릴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는 이번이 세 번째 만남입니다. 작년 7월에 윤 대통령이 폴란드를 공식 방문을 해서 정상회담을 가진 적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 7월에 또 워싱턴 DC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렸을 때 또 두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었습니다. 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두다 대통령을 수행해서 방한한 폴란드의 안보실장, 그러니까 이제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장관을 23일 따로 만났죠? 네, 그렇습니다. 야책 시에비에라 안보실장, 신원식 우리 국가안보실장하고 같은 위치에 있는 분인데, 두 사람은 아무래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논의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러시아와는 상당히 역사적으로 앙숙 관계입니다. 안 좋았죠. 그렇습니다. 당했죠. 예, 러시아가 폴란드를 침공을 하기도 했고 전쟁을 해서 또 폴란드를 점령하기도 했고요. 또 2차 세계대전 때 2만 5천 명의 폴란드 병사들을 학살을 해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상처로 남아있죠. 그렇죠. 그래서 폴란드는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러시아에게 무너지면 그 다음은 자기네 차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서둘러서 무기를 도입을 하려고 하는 문제고, 이번 그 신원식 안보실장하고 시에비에라 안보실장의 만남 때도 가장 중요한 의제는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쟁 상황이 어떤지, 그다음에 북한의 파병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대로 폴란드에는 독립기념일, 우리의 뭐 광복절 같은 개념이겠죠. 11월 11일입니다. 대대적인 그 행사가 열린다, 기념 행사가 열린다는데요. 그에 앞서서 우리나라와 폴란드의 K2 전차 2차 계약이 지금 체결될 예정이죠? 네, 제가 아는 역사 상식으로는 폴란드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그 항전을 그 인정받아서 독립이 됐고, 그 당시 우리 조선은 독립을 이루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폴란드에 우리가 첨단 무기를 지금 수출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11월 11일 독립기념일 이전에 합의가 잘 되면 이제 그 K2 전차 2차 계약이 이제 그 체결될 그런 예상입니다. 지금 그 11월에 체결이 되면은 약 그 10조 원이 못 미치는 9조 6,400억 원대의 계약이 체결되는 건데요. 1차 때하고 비교할 때 2배의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죠. 사실 우리 방산업이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내수
플러스 이제 수출의 어떤 길이 뚫리는 것이 바로 이 동유럽이거든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러시아에 대한 우려 때문에도 그렇고요. 또 폴란드와 체코가 냉전이 끝나면서 나토 회원국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러시아의 위협을 계기로 해서 국방력을 강화한다는 차원도 있고요. 우리나라의 무기의 또 최강점이 뭐냐면은 한미 동맹 관계에서 무기 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국 무기와의 호환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점으로 이제 그 동유럽의 체코,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17조 900억 원에 해당하는 1차 개혁을 체결하면서 현대 로템 K2 이것이 34억 달러에 네. 달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천무, 그다음에 카이의 초음속 경전투기 등을 도입하기로 했고 이제 남은 것이 K2 전차인데요. 아마 우리나라로부터 금융 지원을 받아서 폴란드가 수입하는 형태를 취할 것 같습니다. 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풀어낼 방산 선물 보따리에 우리 방산업계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25일로 예정된 두다 대통령의 우리 공장 순회 일정을 보면 대개 좀 추측이 가능하죠? 네, 그래서 폴란드 대통령은 우리에게 방산 선물 보따리라고 할 수 있고 우리로서는 방산 잭팟이 터졌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방금 전에도 소개해드렸듯이 25일 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이어서 현대 로템 공장을 방문하고요. 그다음에 하나의 K9 자주포 그리고 현대의 K2 전차. 그래서 현대의 2차 계약 물량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가 지금 관심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다 대통령은 카이를 방문해가지고 지금 최종 조립 중에 있는 폴란드 맞춤형 경공급 시차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수함 사업에도 이제 폴란드 정부가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이 잠수함과 관련한 업계들도 지금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3박 4일을 와서 이렇게 하는 게 평상시에 대단히 이례적인 정상의 방문 기간입니다. 그만큼 한국에 대한 관심이 두다 대통령이 많다는 얘기죠. 두다 대통령의 이번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작년 7월 폴란드 국빈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이 있습니다. 당시 모습 함께 보겠습니다. 네, 약 1년 3개월 전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이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4년 만이었는데요. 환영식 때 지금 방금 좀 들으셨습니다만 폴란드 군악대가 아리랑을 무려 5분 넘게 연주해서 화제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최고 수준의 의전 행사가 있었는데요. 보통 그 정상의 해외 방문 때는 국빈 방문이 있고 공식 방문이 있는데 국빈 방문이 최고 수준의 의전을 받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이 이번에 공식 방문을 한 것은 폴란드의 의전 체계에선 국빈 방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 방문이지만 내용상으로는 국빈 방문에 준하는 의전을 받게 됐고요. 그래서 의장대 사열도 받았고 또 군악대가 아리랑을 5분 넘게 연주를 하기도 했죠.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 최고 훈장을 주고받았는데요. 윤 대통령은 두다 대통령에게 우리나라 최고의 훈장인 무궁화 훈장 대훈장을 줬고요. 네, 그리고 우리 윤 대통령에게는 두다 대통령이 폴란드의 최고 훈장이 흰독수리 훈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흰독수리 훈장을 또 수여하기도 했고 이렇게 굉장히 최고 수준의 의전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특히 당시 두다 대통령이 한국산 무기를 폴란드의 현지에서 좀 생산하고 싶다고 밝혀서 이게 또
큰 이슈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두 정상이 정상회담을 갖고 나서 이제 언론 발표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이 행사장에서 두다 대통령이 이제 한국산 무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조만간 폴란드에서 생산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희망의 뜻을 밝혔는데 사실은 2022년 8월에 무기 도입 계약이 맺어졌을 때 그 계약서에 폴란드에서 항공 무기를 생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무기를 만들지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협의가 진행될 예정인데 두다 대통령은 상당히 한국산 무기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 2022년 말에 8월 달에 무기 도입 계약을 했고 한 4개월 만에 우리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폴란드 해군 기지에 도착을 했거든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납품했죠. 4개월 만에 납품을 했죠. 그래서 두다 대통령이 당시에 그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해서 환영사를 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빨리 한국산 무기가 올 줄은 몰랐다. 이런 놀라움을 표시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같은 성능의 외국의 무기보다 가격은 절반 정도 수준인데 우리가 북한하고 대치 중에 있어서 무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K2 전차 같은 경우에 독일 전차의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독일 같은 경우에 한 180여 대를 납품을 하려면 1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거든요. 10년이에요. 그렇죠. 1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2, 3년 만에 납품을 할 수 있다고 거의 합니다. 뭐 3분의 1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속하게 납품을 할 수 있는 것도 폴란드가 우리 무기에 대해서 이런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라고 합니다. 네, 폴란드 하면 코사크 기병으로 유명한 무력이 아주 강했던 나라입니다. 그런 폴란드가 지금 러시아의 옆에서 위협을 받고 있죠. 한국산 무기가 최고다. 이렇게 폴란드가 자체 평가를 내리고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 어디 있습니까? 이미 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가격에 비해서 품질이 월등하다라는 거, 그리고 납기가 빠르다는 거, 그리고 폴란드는 지금 러시아라는 어떻게 보면 세계 제2위의 군사 강국과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우크라이나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목도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졸전을 펼쳐갖고 망신을 사기도 했지만 여전히 위협적인 수준이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납기는 빠르고 품질은 좋고 가격이 합리적인 한국 무기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폴란드 대통령이 국산 무기가 들어오면은 직접 항구로 나가서 하역 장소에 나가서 웰컴 세리머니까지 한다는 것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러한 그 평판이 그 동유럽에 이제 전파가 되면 이미 뭐 체코도 그 방산 수입을 하는 나라이고요. 그 인근에 소위 그 새로 나토에 편입된 많은 국가들이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도는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전의 영향으로 발트 3국, 폴란드 그리고 루마니아 등이 우리 무기에 지금 실제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